이렇게 된 것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거를 자릅니까? 가운데 걸 아니, 놔두고. 가운데 자르면 수영이 막히 뿌리잖아요. 예. 그게 내 말이 예. 왜 길 한 길 낳고 키우려고 하지 말아요, 이 말이에요. 예. 그걸 키워 그대로. 세 개 다. 예. 세 개 다 예, 키우고. 키워달라. 그러면 거기 다 열매가 다 달리잖아. 가지가 크게 나갔을 때. 예. 왜 자꾸만 단가지로만 나가려고 하지 말아요, 이 그, 말이네. 그 얘기는 여기도 열매가 달리고 여기 다 달리지. 예. 싸우잖아. 그래서 아, 그 밑에 그거는 색할 때 따내야지, 그거는. 그 따내고 부분만. 지금 그렇지, 세개다 그렇지. 살리라. 예, 예. 예. 왜냐하면은 거기 누워 왔을 때 이 부분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지 벌리주가 이게 열매를 따야지. 세 개나 땄어. 예. 왜냐하면 공간이 여기 익히 많은데, 자, 쉽게 얘기해서 여기 공간이 익히 많은데, 이거 한 개만 쭉 가는 것보다 여기서 나온 가지가 쭉 있어가 여기서 또 달렸을 때, 네. 무슨 말이야, 수량이 정되지잖아. 그렇다고 품질 안 나빠져. 왜? 그늘지고 아무것도 햇빛 잘 들어오고 잘 하니까. 원래 이걸 잘라주면은 근데, 내년에 나옵니까 옆으로도? 아, 요거는 키워야지. 아, 예. 아니 이거는 키우는데 만약에 이걸 예. 잘랐다. 아, 여기 꽃 잎눈이 있으니까, 나와야지. 예, 잎눈이 나오잖아요. 예, 잎눈이. 그 한마디로 예. 이제 이걸 살리고 양쪽 예. 두 개를 잘라주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기서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잎이 나오지. 근데 이제 이게 잎 있을 때 이쪽에 또 가지가 뭐 나온 게 있다 복잡하다 싶을 때는 이쪽 부분에 있는 걸 없애주고 그렇죠. 저쪽에서 나와 여기가 복잡하다 싶을 때는 이걸 없애주고 두 개를 키워도 관계 없는 거예요. 왜 꼭 한 개만 키우면 이 한 개가 여기까지 나왔을 때 여기 제 자리가 다 빈자리인데 왜 여기만 다르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자연 개신형이 좋은 이유가 그렇지.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시선에는 그냥 쫙쫙쫙 올라가서 하면 하지만은 자연 개신형에는 이렇게 내가 햇빛 좋은 데 따라서 네. 그러고 몇 년, 한 3, 4년 열매 좋으면 새로운 가지 나오면 또 바꾸고 이 노목이 됐을 때는 그렇게 해마다 바꿔줘야 돼. 저 지금 올게 뭐 바꿀 거 좋은 것들 상당히 많이 올랐네. 저 위에 저런 거는 정말로 아까워. 그렇죠. 예? 저건 나가야 되죠. 근데 아깝지만 저거 안 나가면은 네. 햇빛 저거 그 밑에 게 또 맞아요. 다 안 돼. 저건 딸 수도 없고 예, 작업도 능률도 안 되고 그래서 작업을 능률 좋게 해주고 햇빛이 잘 들어가고 좋은 가위 살려면 저기 나가야만이 저기에 갈 양분들이 저런 경우가 자, 그까지 못 가서 여기에 있는 지금 나무에 올라가는 양분이 많이 올라가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가지들이 많이 이래 있다 했을 때 이걸 여기 잘라주면은 여기 갈 양분이 이 가지와 꽂는 열매로 다 온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근데 저런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저기 나가야지 나머지 부분이 살아. 나머지 부분이. 그럼 지금 요거는 봤을 때 음. 여기도 꽃눈이 좋고 여기도 좋기 때문에 예, 아직은, 이거는 요거는 이렇게 된다. 올려가지고 내년에 가서 가로채 날리도 돼. 네. 요게 지금 문제 오래됐으니까 빨리 세트를 하거든. 네. 그럼 그때 지금은 야가 커도 햇빛에 갈아주고 하는 영향이 별로 없어요. 네. 지금 위에 나가는 거 저는 거 내보내니까 그러고 요것도 그냥 이렇게 잘라줘 뿌리고 예? 이 가지는 요리 오니까 따먹고 나서 자 그래서 항상 나무에 내가 수관을 보고 지금 잡혀있는 골간에서 새로운 가지를 어느 쪽으로 잡을까를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결국을 없는 빈자리로 가지를 유인시켜 주는 것이 농장주가 해야 할 일이라. 네. 그냥 가만히 냅두고 나서 너 좋은 가지 달리라 아깝다 안 빼내면은 결과적으로 수확량 줄고 품질 나쁘거든. 그래서 가지 갱신이 우리가 나무가 어릴 때 청년기 때 한참 10년 성목기회 때는 가지 전용만 해야 돼요. 많이 달도록. 그러나 노목기에 접어들면은 꽃눈 분화도 점점 약해지면서 세력이 떨어지거든. 근데 가지만 갱신해 주면은 나무가 다시 젊어지고 열매도 좋아져요. 그게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가는 수령에 따라서 전쟁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어릴 때 가일 달 때까지는 수영을 잡아 나가는 구도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목이 됐을 때는 과일을 달리는 결가지 관리를 해야 되고 노목이 됐을 때는 가지 갱신을 해줘 가지고 약한 세력을 빼내고 저렇게 도장지를 키워서 새로운 가지 대체하고 그러면 아직도 10년도 네. 걱정 없어요. 자나무 관리 전쟁만 잘하면은 40년까지 개안해요. 근데 이렇게 쭉 관리를 잘해가지고 40년까지 가서 경제적인 이득하고 나무 관리 안 해가지고 10년, 20년 만에 비내고 다시 나무가 성목될 때까지 6년씩 그냥 보내잖아요. 그래서 관리만 잘해 나가면은
수영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관리만 잘해주면은 나무는 3, 40년 그냥 간다. 자두나무는. 복숭아도 25년, 30년 그냥 가요. 우리 집에 가면 복숭아 25년생들이 지금 아직도 싱싱해. 15년. 예. 15년 하려고 하면 농사를 안 지어야지. 농사를 적어도 25년 이상 가야지 경제 성장이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추리나무는 그렇게 전정을 해주시면은 올게 보지 말고 2년, 3년 후에 수확량이 네, 그걸 이거보다 엄청 늘지. 그래 오늘 요 추리나무는 이렇게 합시다. 네. 예. 이 나무는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해서 다니는 통리지, 그죠? 나무의 효과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됐어요, 이게. 됐는데, 우리들이 나무가 어릴 때는 됐는데, 이렇게 Y자로 해 나가는 거는 밑에서 비록 Y자로 받았지만은 자연계신, 벤칭 자연계신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Y자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게 7m 거리인데, 완벽한 거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요즘 다닐 때 8m를 하라고 권하거든요. 그럼 8m도 좋은 게 나무의 진리스이다 보니까 이 8m를 하더라도 이 나오는 게 이쪽에 이렇게 나무가 6m, 7m 나와요. 그럼 두 개가 합치면 보통 14m, 15m가 돼.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Y자를 줬다고 하지만은 나무는 위에 있는 선남부의 과일이 좋잖아요. 근데 선남부 자라는 걸 나무가 이렇게 깊이나고 자꾸 자르다 보면은 나무가 결과적으로 내가 Y자로 심어놨던 나무가 자연계심을 했던 나무가 다 변칙이 돼버려. 수영이 흐트러져 버린단 말이라. 왜? 선단지로 쭉쭉 뻗어가야 나무를 잘라버리니까 옆에서 도장지가 자꾸 튀나오고 굵어지니까 나무 수영을 제대로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 전부 다 Y자로 내가 해보고 싶어서 했지만은 나무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추위라든가 도담, 무성 같은 거는 진립성이잖아요, 그죠? 진립성이니까 이 진립성을 나무를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나무의 일관을 보면은 지금 두 나무를 잘라도 두 나무 자르면 조금 늘고 한 나무 자르면 좁아요. 지금 한 나무를 척벌을 해내도. 그런데 Y자형은 이렇게 변칙으로 자연히 변화도로 놔두면 안 되고 나무와 저쪽 열의 나무와 이쪽 나무의 열을 지그재자로 숨겨야 돼요. 그래야만 이쪽의 나무의 가지가 이리 나가고 저쪽의 나무 가지가 다음 줄로 나와야만이 상단에 맞물림이 안 생겨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위에 지금 저쪽에 상단이 이쪽 나무에 거진 다 와 있거든, 그죠? 둘 다 키우면 결국 밑에는 열매가 달 수도 없고 적고 아주 안 되지, 그죠? 위에. 그 나무가 방제를 해도 약도 잘 안 되고 작업도 이거는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척불을 해낸다 그러죠. 옆에 가지와 너무 말물리는 거는 가감하게 하나를 잘라내버려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나무 가지는 정확하게 지금 4m 밖에 안 돼요. 4m. 그러면 한 나무 빼면 8m 거리가 되지, 그죠? 지금 4m 있는 거 한 나무 감별해내고 여기에 남아있는 이렇게 좋은 도장시석을 제끼면은 이 나무가 저 나무에 닿아요, 벌써요. 그래서 여기에 수확량을 올리고 과실이 품질이 좋게 하려면은 무조건 척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척별하는데 지금 이 척별 중에 3가지가 있는데 도로 방향이 나간 것은 갈구치는 거 없지, 그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여기 2번 주 요 갈구치는 거하고 요 나무를 먼저 내보내는 거예요. 저 가지는 아주 안 갈구치는 거 놔두고. 그렇지, 그죠? 땀 먹고 그 다음에 이 가지가 이리 뻗고 저 가지 뻗어서 나중에 저기에서 나 상당히 갈고를 칠 때는 최우수단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가 여기 없을 경우에는 이 나무는 현재 지금 여기 살아있잖아요, 그죠? 이렇게까지 와서 작용을 하고 그 다음 나무 뺄 때는 요는 또 한 나무 지그재자로 빼야 돼요. 예. 그래야만이 빼낸 대로 이쪽 가지를 이리 보내고 그러면은 가실도 절부전대로 생산도 훨씬 양이 많아져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없는 게 당장이 눈앞에 올게 자꾸 달리니까 사실 감별해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하나하나 갈구치는 가지 하나하나부터 한 목이 전체 다 힘들면은 가지 3개 중에 하나 또는 둘, 안 되는 데는 3개 다. 그래도 옆에 지금 이거 끊어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가지가 지금 이까지 왔잖아, 그죠? 저쪽까지 지금 이 나무 때문에 이 가지를 자꾸 막는데, 저거 그냥 이어서 나오는 이 도장지 지금 이거 지금 그냥 땡기 뿌리면은 내년이면 깎고 그죠? 그럼 여기에 과일이 엄청 좋지. 햇빛 잘 들어오고. 이런 거는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밭에 새롭게 갱신한다는 마음으로 확 해치워 버려야 돼. 갱신한다는 마음으로. 자, 이건 나갔는데 이 나무가 지금 이게 나갈 거잖아, 그지? 저건 거 나갔으니까. 그럼 이 나무가 이거 딱 나가고 나면은 이 나무에 자란 저쪽 도장지 저거 뻗치면 여기까지 오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도장지 올라온 거 뻗치면 여기까지 와버려요. 그럼 이 나무는 결과적으로 없어야만이 이 밭에 과실이 품질이 향상되고 수량도 많이 나게 돼. 올해 이거는 눈 딱 감고요. 무조건 감별하셔. 그러면은 내년 전해년 가면은 지금의 양의 거진 절반 정도 종품질 나와. 이건 이건. 예. 자, 요거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냥 내가 나무 갱신한다 치고 나무의 성질에 따라서 나무가 이 추위가 원하는 결과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추위는 이런 장가지가 사수지 쳐진 거 너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안 돼요. 대석이나 우리가 말하는 앞에 수박자두 이런 것들은 결과지 확보를 많이 해야 되고, 그건 반대로 그거는 결과지가 많아야만이 결과지 확보해서 열매를 달아야 주고, 추위나 도담이나 후무사는 진립성 가지에서 많이 담으니까 도장실을 해마다 키운 것 중에서 새로운 가지로 많이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수확량도 늘고 품질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예, 요 밭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밭은 지금 대석 품종입니다. 대석은 조생종에 속하지요. 그래서 만생종인 추위하고 조생종인 대석하고는 또 전정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생종은 참말 그대로 꽃이 피고 나서부터 4개월 후 수확을 하기 때문에 잎수가 좀 적어도 충분한 과일을 키워내는데, 조생종인 대석이나 이런 수박자두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꽃이 피고 수확하는 데까지 약 7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화작용에서 얻는 탄수화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만생종이나 조생종은 토양 속의 뿌리에 저장되어 있던 양분은 똑같이 사용되는데, 열매가 맺고 나서의 열매의 양분을 보낼 수 있는 동화종을 토한 잎에서 생산되는 탄수화물이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과실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석은 지금 보시다시피 추위하고 다르게 단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가지가. 그래서 대석은 전정할 때 단가지 위주로 있는 것을 잎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은 지금 이 밭에는 대석을 지금 해 놓으시는데, 물론 전정을 하다 보면 조금씩 빠지는 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현재 대석이 제대로 전정이 좀 잘 해 놓으셨어요. 자, 대석이 지금, 대석은 복숭아 나무에 전정하는 것하고 좀 거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결과지 확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석은 전정하실 때 이 나무는 지금 태양광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상당히 골격이 잘 잡혀 있어요. 골격이 잘 잡혀 있는데, 그러나 문제점은 잎수와 결과지가 많다 보니까 수관 내부 깊숙이 광이 잘 안 들어가서 밑에 배면 쪽에 있는 가지들은 우리가 봄에 전정할 때 가위를 안 내도 손으로 많지만 다 나무가 말라 죽었을 만큼 상당히
결가지가 많이 죽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나무는 보니까 그래도 전형을 그때 나름대로 괜찮게 해놨어요. 이 대석 같은 품종, 이 조생종은 시내발처럼 복숭아처럼 이렇게 결가지가 양쪽으로 확보해 줘가지고 원 주지에서 올라올 때도 얘는 분명하게 주지, 부주지, 그러고 결과지 이 습성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 조생종인 이 대석 같은 뭐 노얄 대석이든 대석이든 피자주든 간에 그래서 요 나무는 현재 누운 각도도 상당히 잘 누웠고요. 그리고 현재 결과지 형성도 잘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각 내부까지 현재로서는 빛도 잘 들어가고 다 하는데 아쉬운 거는 지금 결과 이 나무의 수강 거리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 부분에 나무가 선단지를 자꾸만 잘라주다 보니까 나무의 수형이 흐트러져요. 선단지를 잘라버리면은 중간에서 도장지가 튀니까 올라가는데 그래서 요런 밭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시지만은 결관이 지금 가깝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감벌 하든지 척벌 하든지 해마다 전쟁을 하면서 내가 키워야 할 나무를 키우고 중간에 한 나무는 척벌 한 나무는 자꾸만 척벌이나 감벌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되지 둘 다 키우려고 하면 결국은 나무의 선단지를 잘라주다 보니까 수형이 흐트러지고 수형이 흐트러지면은 작업 능률 효율도 안 올라가고 나무의 수명도 잘라주고 거기 이 대석에 우리가 조생종에 전정을 할 때 만생종인 추위나 도담하고 틀린 게 도담이나 추위는 진립성이니까 진립성 위주로 해주면 되지만은 이 대석같이 조생종은 입수 확보를 위해서 장가지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무에 보시면 알지만은 아까 했던 대석밭은 모든 것이 진립성인데 이거는 보면은 장가지가 굉장히 발생이 많이 됐잖아요. 이거는 뭐냐? 나무가 지가 열매를 빨리 익혀내야 하기 위해서 가지가 많아서 입수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과일을 키워내기 위해서 나무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사람이 전정을 할 때 대석 같은 이 조생종은 입수 확보가 가장 우선적입니다. 근데 제가 11월 달에 군에 갈 때 한 농장에 대석나무를 추위처럼 해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정할 때는 만생종이냐 조생종이냐 또는 품종에 따라서 알고 그 나무의 특성에 맞게 전정을 해야 되는데 대석을 추위처럼 해놨을 때 대석나무는 절대로 과일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 꽃이 피고 70일 수확을 해야 되는데 언제 잎이 나와서 탄수화물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과일을 키웁니까? 그 농사를 우리가 기본을 모르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위밭을 돌아보고 자연개신형 그리고 또한 2번지지 Y자를 해놨는데 너무 결관이 좁아가지고 자꾸만 농장 입장에서 올해 열매만 생각하다 보니까 나무가 수형이 돌아가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빨리 축벌하고 결과를 해가지고 나무의 수형을 새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결과지 형성이 좀 잘 돼 나왔습니다. 묵은 가지도 햇빛이 잘 돌아서 죽은 가지가 많이 없고 그러나 이 밭은 좀 더 신경 써서 축벌해주고 감별만 잘해주면은 열매도 좋고 나무 수량도 확실히 수확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내 밭이 대석이면 또한 피사두면은 그게 조생종이면은 입수 확보를 위해서는 결가지 확보가 우선적이니까 우리가 봄에 신초 전정할 때부터 또는 수확 전정, 가을 전정 때 그 점을 미리 아시고
이론에서 공부했듯이 내가 정확하게 나무의 성질을 알아서 전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뭐 때문에 해야 되는가를 전형의 목적을 알고 분명히 전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위는 만성종이니까 진립성이니까 그에 맞게 우리가 나무의 가지를 유도하고 또 가지를 유인하는데, 우리가 전형하기 전에 항상 하고 느껴야 되는 것은 나무의 골격이 내년에도 내가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이냐, 내년에는 그럼 우리가 나무를 내가 또한 수량을 얼마만큼 달 것이냐, 그냥 우리가 지금 봄이 와서 전정을 하면서만 결정할 것이 아니고 생육기 동안에 하계 전정을 통해서 나무 수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상 요게 대석밭에까지만 와서 여러분하고 요 대석밭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은 전정을 하기 전에 내 지금 품종이 조생종이냐 만생종이냐, 그리고 수형에 따라서, 그리고 나무의 수치를 내가 골격에 어째 잡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전형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밭에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장 먼저 할 점은 전체적인 골격을 본 다음에 필요 없는 굵은 나무부터 잘라내세요. 굵은 나무부터 잘라내고, 그 다음에 내가 선단지를 갖다가 또한 자를 것이냐 아니면 연결시키냐에 따라서 선단지를 절단할 때 내가 또 눈을 보고 어떻게 절단할 것이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장가지 정리를 해주는 그런 순서로 가지고 전정을 해주시면은, 비록 올해는 내가 조금 잘못됐지만은 내년에 가면은 그것을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 혼자서 내 밭의 강원을 관리할 때 정말로 제대로 된 과일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밭에 와서 제가 이런 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나무는 지금 상당히 수세가 좋지, 그죠? 수세가 좋은데 지금 요 나무는 수세가 약합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봐도 요거는 지금 꽃눈도 잎눈도 가지마다 많이 왔는데 나무가 좀 약하고 아까는 센데, 자, 이거를 내가 농장주가 밭에 오면은 이 나무가 수세가 약했으니까 올게 과일을 달아도 과일도 좋지 않고 나무가 크질 않습니다. 이는 나무는 우리가 전정할 때, 동계 전정할 때 수세를 살리기 위해서 강하게 절전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세가 좋은 나무는 열매가 많이 안 달리고 수세만 강하니까 그 나무에 열매를 오기 위해서는 겨울에 강정정을 해줘서 나무의 신초가 다시 자라게 해줘야 됩니다. 약한 나무는 강하게 해줘서 신초가 발생하게 하고, 강한 나무는 약하게 해서 신초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만이 내년에 이렇게 약한 나무에 계속 많이 다는 것보다 강하게 해서 나무를 강정전을 해주면은 많은 가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에 꽃눈이 정상적인 분화가 일어나고 후년에 가면은 좋은 나무로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봐야만이 내 논에, 내 가온에 있는 나무의 수세를 판단하고 전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할 줄 모른다고 남에게 맥히 났을 때는 이렇게 수세가 약한 나무나 수세가 좋은 나무나 한목에 다 전정을 해버리면은 내년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수세가 약한 놈은 수세가 약하고 수세가 강한 놈은 강하고, 그러면은 돈 들여서 내가 올게 좀 더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량을 늘리려고 했는데 해마다 지자리 그림이 되면은 우리의 농가의 소득은 참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내가 힘든다 하지 마시고 동영상 보시고 또 이웃에 가서 하시는 거 보시고 응용해서 하시면은 2, 3년만 하시면은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돌아보고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은 또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전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